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집주인들은 아주 난처한 상황인데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네이블의 배삼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유권 해석을 한 줄 내놓았는데 그 한 달 전에 한 것과 너무 달라져서 지금 혼란이 이만저만이 크지 않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권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지난달 2일에는 그 계약갱신 요건이 행사되더라도 네. 그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네. 이달 11일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면 그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이 변경되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전이라는 것은 등기가 안 끝났다면 맞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새 주인에게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네. 이런 거죠? 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2년 연장하기로 새로 합의를 했어요. 이미 기존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했는데 기존 임대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럼 새 주인이 와서 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세입자한테 좀 비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등기가 안 끝났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2년이 연장되었다면 그 이후에 매수한 매수인은 2년 연장된 상태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그 사례 이제 첫 번째 사례 같은데 그런데 보통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6개월 전 뭐 등기를 다 끝내고 돈을 다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새로 사는 사람들한테 보통 그 불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 1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러니까 기준은 이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언제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에게 해버렸으면 그 해버린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 매수인은 이제 집을 실거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임차인이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이제 나가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말을 바꾸는 케이스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 준비한 걸 본다면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죠. 서로 합의를 했는데 말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기간 6개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버리면 기존에 나가겠다고 한 합의가 번복되고 계약갱신 요구가 행사가 돼버립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새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새 집을 산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집이 하나 있어요. 대구에 있는 집을 세입자를 끼고 지금 팔아야만 부산에 살 수가 있는데 이미 사는 계약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대구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요. 처음에 나간다고 그랬더니 안 나가겠다. 그러면 이 새로 부산에 살 사람 돈도 이 마련이 안 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간 내에 행사를 해버리면은 계약갱신 요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표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봐버리거든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를 부여했는데 합의로 이거를 안 하기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다면 그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 요즘에는 임차인들이 마음을 나간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뒤에 사라져 버린대요. 전화도 안 받고. 이른바 잠수를 타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지금 이 새 법이 어떤 준비 없이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잘 안 팔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새로운 곳으로 이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분양권을 받고 살려면 왜 2년 규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팔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아주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런 경우에 강제로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런 걸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없습니까? 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존속 중이라고 한다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서 정말로 나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팔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한국 분양권을 받아서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못 들어가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맞습니다. 뭐 곤란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뭐 아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이 법이 지금 7월 말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7월 말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시행 전에 예.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종료일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거든요. 6개월 전부터 이제 네. 만료 1개월 6개월 전까지. 1개월 예를 들어서 전까지. 뭐 네. 6월 말이다. 그러면 네. 5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예. 그 기간이 안 남아 있으면 이제 행사를 못 하겠죠, 임차인이.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니까. 네. 그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고 네. 1개월 이내가 지나버려 버리면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네. 임차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의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다 이거죠. 네. 내가 실거주하겠다 해서 거절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 임대인이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그 임대인이 집을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임차인이 2년간 살 수 있던 미래의 권리를 강탈당한 거잖아.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을 한 사람 네. 임대인이 그렇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네.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에게 갱신해 줬다고 한다면 그 갱신된 기간 동안에 실거주를 거절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한 경우는 사실 규정은 없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손해배상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뭐 그 근무지가 회사가 옮겼다든지,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그 입증 여부가 아마 관건일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팔았다면은 임차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어긴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임차인이 저 사람이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계속 감시할 수 없는 수는 일이고 없겠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집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아, 저분 임차인이 뭐 곧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시라고. 이런 경우에 이게 뭐 책임 소재랄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나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예. 이제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매매를 목적물을 중개해 주잖아요. 예. 설명해 주고 확인해 주고 네. 그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세입자 문제가 생기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서는 실제 그 당사자의 그 의사 표시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 말만 믿고 나중에 계약이 그렇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사는 이제 계약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맞습니다. 또 뭐 임차인의 얘기를 듣고 임차인이 또 솔직하게 처음에는 얘기했을지만 그렇죠. 마음을 바뀌었을 맞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만 믿고 했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네. 이제 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임대차법이 이제 시행이 막 네, 됐으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혹시 문의 같은 거 많이 오죠? 뭐 많이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예. 연락을 주십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청원도 많이 있고 지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던데.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이제 5%를 우리가 계약갱신할 때 네. 상한선이 5%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5% 인상한다고 할 때 임차인이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계약 갱신은 이루어지고 임대료는 전과 똑같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계약 갱신이 요구가 됩니까? 네, 계약 갱신 요구가 되면 예. 그 이제 5%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상한선이. 상한선 5%이란 얘기는 5%를 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1%, 2%, 3%까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5% 강제되는 게 아닌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집주인은 5%, 임차인은 난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한 1%밖에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렇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기존 계약에 따라서 차임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 계약으로. 네. 왜냐하면 안 올린 상태로. 그렇죠. 안 올린 상태로 안 올린 상태로 2년을 버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차임이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게 아니 과거 이미 뭐 0%로 그냥 인상으로 그냥 되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는데 기존 차임만 지급했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세의 경우 그렇죠.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요? 월세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월세는 2번 안 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 좀 미비가 된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게 이제 원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던 조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흡수가 되면서 충분한 이제 논의가 없이 이렇게 됐다는 비판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과연 이게 갱신 요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중에서도 묵시적 갱신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던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간에 뭔가 이심전심으로 2년 좀 더 있을 수 있게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나 2년을 더 살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됐다가도 예를 들어서 2년 살고 묵시적 계약으로 2년 더 4년 살았는데 그 뒤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게 되면 2년간 또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갱신하는 임대인도 명확하게 서로 입장을 명확하게 네, 맞습니다. 문서나 또는 구두 해야 되겠네요. 네, 증거를 명확히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1개월. 네, 근데 올해 12월부터는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2개월 전까지로. 예, 맞습니다. 올해 12월 10일 이후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1회에 한해서 2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남아 있는 기간이 올해 12월 원래는 1개월인데 2개월까지. 네, 맞습니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던데 이 법 시행 전에 왜 7월 말 이 법 시행 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 법 시행이 전에 7월 말 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걸 인정해준다. 네. 이건 어떤 취지에서? 그럼 이제 이를테면 이제 법이 이미 시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존 법 질서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 권리 행사를 받아들여 준다면 기존의 법 질서 안정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묵시적 갱신과도 좀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임대인이 계약 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갱신했다 이거예요. 서로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경우도 계약갱신 청구권 여전히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뭐 저희 뭐 임대인이 먼저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저희 감사하다. 더 살겠다라고 한 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순간 요구한 거로 간주를 안 할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여야지. 임차인이 저 갱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만 성립되는 권리라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적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경우에는 2년마다
몇 차례도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네, 맞습니다. 뭐 예를 2차례, 3차례 연장한 이후에도 정식으로 이제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에이블의 배삼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